I'm sorry, that's the way it is. I'm sorry, that's the way it is. I'm sorry, that's the way it is. I'm sorry, I'm sorry. 우선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오로지 제가 블로그를 키워온 저만의 방식으로 이 방법만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본인이 맞을 것 같은 것들만 쏙쏙 골라서 어렵지 않게 블로그 키워나가시면 저처럼 웬만하면 원하는 것 모두 협찬을 받으실 날이 금방 올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일 1 블로그를 하라입니다. 물론 저는 퇴사를 하고 꾸준히 할 일을 찾다 보니까 블로그를 매일 쓰게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회사 다니면서 1일 1 블로그 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시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초반에 블로그를 키우겠다, 특히 협찬 블로그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루에 하나 이상은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한 글을 얼마나 길게 아니면은 정보성 있는 글을 꼭 써야 하냐 이것도 아니고 본인의 일기처럼 쓰셔도 절대 상관없어요. 한 번 글 쓸 때 적어도 5분 정도 걸리고 아무리 길어봤자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글을 써야 하냐, 본인이 협찬을 받고 싶은 그 주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여태까지 먹었던 것들을 사진들이 찍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주로 이제 올리면서 본인 일기와 함께 적당한 정보성을 섞어 이제 식당 정보를 주는 글을 계속 썼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핸드폰에 가장 많은 사진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이었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 사진을 많이 찍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나름 주제를 잡고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일 1 블로그는 최소 한 달은 꾸준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30개의 글을 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저는 이제 쉽게 쓰기 위해서 일기 비중과 정보성 비중을 각각 50대 50으로 잡고 써갔습니다. 일기 형식을 가지고 가주는 것이 본인이 쓸 때 편해서 그걸 이제 추천드리는 것 뿐인데, 제 얘기를 쓰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남의 얘기를 쓰는 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정보나 아니면은 더 해야 되는 정보를 적는 게 더 어려운 거지, 제가 아는 얘기, 이미 내가 겪은 얘기를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처럼 계속 쓰되 이제 중간중간 제 경우는 이제 식당을 많이 갔기 때문에 식당에 정보를 조금 더 녹여주는 방향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요즘 네이버 블로그를 정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색하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의 영업시간이나 지도, 위치 이런 거는 꼭 넣어주고, 이제 주차 여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주차 여부나 발렛비 정도, 그리고 화장실 컨디션 같은 것은 꼭 적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제품 구매 후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랑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정도는 꼭 적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식당 관련 글을 쓸 때는 지하철역이나 동네 이름이나 음식 카테고리를 꼭 하단에 해시태그로 적어두는 편이에요. 이거는 정보성이라기보다는 이 글이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쓰진 않았는데 제가 중간에 운영하다가 해시태그를 쓰니까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진은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한 게시물당 10개 정도 넣어주면 참 좋고, 10개 이상이면 당연히 더 좋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4-5장만 넣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노출될 가능성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10개 정도 이상의 이미지는 꼭 넣어주는 것이 좋고, 이 이미지도
되게 비슷한 10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진의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땐 그랬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미지 한두 장만 가지고도 글을 올렸는데 네이버 통합 검색에 제 글이 잡힌 적도 사실은 많아서 대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써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계속 글을 쓰다 보면 이게 형식이 갖춰질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처음이랑 가장 마지막은 일기 형식으로 이래 해서 이 식당을 갔다. 남편이랑 이렇게 해서 이 식당을 가게 되었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한 후기 적고 이제 사진 중간중간마다 이제 정보성의 글을 넣어주는 편인데, 이런 형식은 자기가 글을 쓰면서 꼭 틀을 잡아놔야 이제 나중에 자기가 쓸 때도 빨리 쓸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도 가시성이 좋아서 이제 정보만 쏙쏙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기 블로그의 주제를 나름대로 정해보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어떤 날은 일기 형식으로만 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어딜 갔거나 아니면 뭘 샀거나 하는 형식의 이제 또 정보성의 글을 쓸 때도 있는데, 매일매일 그런 글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이 협찬을 받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글은 협찬 받기 전에 본인이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제 좀 자세히 쓰는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나름 주제를 정해서 내가 만약에 식당 협찬을 가장 많이 받고 싶다 하면 30개의 글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이제 식당 글을 적어보는, 이런 이제 본인의 블로그의 주제를 나름대로 정해보는 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식당 입장이 되면 이해하기 쉬운데, 내가 협찬을 신청하는 식당인데 이 블로그를 들어갔더니 음식점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 뷰티 패션에 대한 내용만 있다면 당연히 내 블로그를 신청하지 않겠죠. 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뷰티 제품을 협찬을 받고 싶은데 뷰티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고 식당 관련된 글만 있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협찬을 받을 수 없는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협찬 받고 싶어 하는 그 주제를 정확히 정한 다음에 이제 그 글을 꾸준히 써 가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잡다한 글을 다 쓰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절반 이상은 식당 관련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식당 협찬을 가장 많이 받는 편이고,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살림이나 뭐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내용도 중간중간 이제 일기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뭐 각종 데이트 관련된 그런 협찬들이나 아니면 미용 관련된 협찬들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이 되는 본인의 주제를 나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이상 그렇게 꾸준히 글을 써봤다 하면 저는 무조건 이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신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협찬이랑 무관한 얘긴 하지만 이게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됐다 하는 소리는 결국 내 블로그가 네이버 AI한테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내 블로그가 노출도 잘 되고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하긴 하는데 아마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될 때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상 협찬이랑은 무관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신청을 꼭 해서 본인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화하는 블로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다른 SNS 같은 경우는 협찬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블로그는 내가 먼저 협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뷰랑 디너의 여왕만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강남언니였나? 강남언니는 성형 어플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블로그 체험단 관련된 그 매체들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본인이 다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달 정도 본인이 키운 다음엔 계속해서 신청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을 짬을 내서 신청을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어디 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럴 때 이제 쉴 때 잠깐 어플로 보기 편한 것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레뷰랑 디너 여행만 사용하는 거고 본인이 편한 거 찾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실 때 내 집 주변이나 내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 위주로만 아마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당첨이 되면 본인이 일정을 잡고 또 그 일정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신청을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식당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신청해보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협찬 인생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쪽지로 오는 협찬들도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레뷰나 디너의 여왕 같이 이제 마케팅 회사를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레뷰나 디너의 여왕은 완전 마케팅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어떻게 써야 이 블로그의 글이 노출이 잘 되고 하는지에 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노출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세세하게 주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제 쪽지로 오는 거나 메일로 오는 이제 프리한 협찬들도 본인이 커버 칠 수 있다. 쉽게 커버 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회사에서 내가 먼저 협찬을 신청하는 거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여기서 한 5번 정도는 한 다음에 개별로 오는 쪽지나 메일을 해보시면 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초반에 모든 이유 추가 들어오는 건 다 받아줬어요.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다 답방을 가서 댓글을 또 달아줬고, 근데 요즘에는 제 블로그 자체가 많이 크기도 했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유 받는 거랑 답방을 소홀히 하고 있긴 하지만 초반엔 정말 열심히 했다. 들어오는 거 다 받고, 대신 제가 먼저 신청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관심 있는 블로그 아닌 이상. 근데 들어오는 것만 다 받아도 지금 제 이웃수가 아마 1,500명 정도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웃은 초반에 네이버 블로그 키우기 할 땐 다 받아줬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원래 있었던 블로그 계속 키워도 되냐? 완전 상관없습니다. 저도 만든 지 10년 넘은 아이디로 재작년부터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전혀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 전에는 완전 일기 형식으로 대학생 때 써놨던 것들이었었는데 그건 지금 당연히 숨김 처리해놨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협찬 블로그로 키우려고 다시 같은 블로그로 진행을 했는데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예약글을 하면 노출이 잘 안 되나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도 1일 1블로그 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행을 가거나 일이 있으면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다 예약 발행으로 글을 써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출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렇게 해도 노출 잘 되는 건 잘 되고 그냥 글을 써서 올려도 노출 안 되는 글은 잘 안 된다. 사진을 못 찍어서 글을 못 써서 블로그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느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그냥 해보세요. 아무 글이나 써보고 아무 사진이나 올려보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맞춤법 검사기도 안에 내장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못 쓰고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거는 진짜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아주 쉽게 운영을 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주려고 썸네일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저는 포토샵도 잘 하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운영을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블로그 키우기 할 때는 무조건 그냥 막 쓰셔도 돼요. 저도 막 오늘 먹은 점심 메뉴 이런 거
한두 장씩 올려서 쓴 적도 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산 두통약을 쓴 적도 있었는데 진짜 아무 글이나 쓰셔도 되는 게 어떤 키워드로 내 글이 들어오는지 전혀 초반에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글도 써보고 저런 글도 써보고 내가 글쓰기 편한 거 위주로 마구 써보세요. 일단 한 달 정도 그렇게 막 쓰고 나면 이제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이제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노출 신경 써도 되니까 절대 처음에는 그냥 아무 글이나 써도 되고 노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쓰고 싶은 글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 말도 많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협찬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